KBS 제주방송총국이 개국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주에 오랫동안 애정을 쏟고 현안의 목소리를 내온 강우일 주교에게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물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 인터뷰. 반갑습니다. 네. 악수라도 한번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제주에 부임하신 게 2002년이시죠? 거의 한 20년 됐는데 당시 부임할 당시에 그때 소감이 좀 어떠셨어요? 북쪽으로는 그러니까 바다가 보이고 또 남쪽으로는 한라산이 보이고 너무 이렇게 자연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그 우리 집 주변에 이제 그 꿩들도 이렇게 다니고 그런 아주 좋은 환경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다 망가졌죠. 그 주변에 택지 개발이 되면서 옛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제주에 부임하시고 나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거든요. 특별히 계기가 있으세요? 제주에 그 4.3이라는 사태가 있었다는 것, 그거를 이제 자세히 제주에 와서 아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게 됐고 또 제주 분들 이렇게 도민들 만나고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참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국가가 국민을 그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정말 목숨을 앗아간 그 사태에 대해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를 새삼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국가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4.3 얘기하셨는데 제주 4.3이 발발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72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 숙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4.3에 대해서 이런 참상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진실을 알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전승해 가야 되는데 의외로 4.3에 대한 그런 기억과 기록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적인 학계의 학자들도 별로 없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떤 경과를 통해서 일어났고 또 누가 책임이었고 하는 그런 소상한 역사적 진실을 좀 제대로 기록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밝혀가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4.3의 아픔은 아주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치유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또 이거 말고도 제주에 최근에 갈등 현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폐기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지금 지구의 이 생태계 자체가 지금 한계 상황,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행정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좀 지난 세기의 사고방식, 성장 위주의 그런 사고를 좀 탈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언을 해주신다면? 재생이 불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이거를 보존하는 것이 어떤 다른 화폐적인 투자보다도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건설적인 투자보다도 더 장기간으로 봐서는 가장 큰 투자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행정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도민들 한 분 한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정말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제주의 자연을 살려갈 것인가, 보존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어떤 중심과 우선
효과적인 어떤 부분을 그걸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주제를 달리해서요. 올해 코로나19라는 진짜 전 세계적인 재난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잖아요. 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좀처럼 잘 익숙해지질 않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서 쓰기는 쓰지만 그러나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이렇게 만남이 없으면 사람이 제일 외로워지고 어떤 의미로 그 관계를 단절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얼굴이라는 게 사람 얼굴의 이 미묘한 근육의 움직임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 상태, 감정, 기쁨, 뭐 희노애락을 다 드러내는 게 이 얼굴인데 이걸 다 막아버리면 그 관계를 나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거고 서로의 그 소통을 이렇게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잠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일상화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 성장 위주의 문명 패러다임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이 자연에서 물질을 추출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생산하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이 구조를 좀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좀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판단들을 세계 석학들이 다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지금까지 해온 발전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정부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내놓은 게 친환경 저탄소를 기조로 한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 어떻게 보세요? 옛날 정권이 얘기했던 어떤 녹색 성장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왜 일어났느냐 그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결국 기후 위기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온실가스 과다 배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소위 녹색칠을 해서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이 배출해왔던 화석연료 중심의 이 구조를 어떻게 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사실 오늘 이렇게 특별 대담 마련한 이유가 오늘이 KBS 제주방송총국이 개국 70주년 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공영방송 KBS가 지역 사회에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이제 언론의 역할은 소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통한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그래서 진실을 진실대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제일 핵심적인 방송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시청자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가감 없이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KBS도 제가 느끼기에 그전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솔직히 그전에는 잘 안 보다가 요즘은 KBS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고 뉴스도 보고 합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나라 전체 아니면 제주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보통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부분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깊은 시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방송 구성원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저는 제주에 20년 가깝게 살고 있지만 정말 하느님이 저를 제주에 보내신 것을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주라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미력 하나마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고,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느님이 저를 보내신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